KF-21 보람에 포기하고 우리와 수호이-57 공동 생산하자?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폴란드와의 관계를 지켜보고 있던 러시아가 인니한 제안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도와주려는 것일까요? 한국의 KF-21 공동 개발에 있어 폭탄 제거반이 된 듯한 모양새인데요. 폴란드의 KF-21 적극 참여 제안이 있은 뒤로 인니 언론에선 유독 KF-21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니 매체 역시 이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14일 조나 자카르타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초청의 KF-21 보람에 포기하고 수호이-57 공동 생산해야 하는 이유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F-35 수호이-57 KF-21 보람회 이후 세계 전투기 시장의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호이-57은 미래에 판매될 수 있도록 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장은 수호이-57의 사나운 송곳니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러시아는 수호이-57을 우크라이나에 완전히 배치하는 것을 꺼렸다. 수호이-57은 우크라이나에 몇 번만 등장했고 안전한 곳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즉시 그곳에서 사라졌다. 2023년 1월 10일 뉴스위크는 러시아가 수호이-57이 격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그것이 무너져 서방이 수호이-57의 내막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무기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호이-57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산발적으로 공군 자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호된다라고 뉴스위크는 설명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상에서 발견된 것은 미그-29, 수호이-27 및 30과 제한된 수의 수호이-35였다. 러시아는 수호이-25, 수호이-24, 미그-31, 야코블레프 야크 130과 같은 구형 전투 부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8월 랜드 연구소는 수호이-57이 아직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금까지 수호이-57은 10대만 생산되었다. 랜드의 추정은 현재 러시아가 완벽하게 할 수 없었던 수호이-57에 많은 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정확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호이-57의 엔진, 즉 2세대 이즈델리에 30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이 기계는 아직 프로토타입일 뿐이다. 랜드 연구소는 주요 과제는 2세대 Z 엔진의 개발이다. 2세대 이즈델리에 30 엔진을 통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현재 프로토타입에는 구형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은퇴한 수호이 엔지니어는 러시아가 수호이-57의 특성에 맞는 엔진을 개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나중에 항공 전문가가 된 전 수호이 항공기 엔지니어에 따르면 2020년 동안 러시아 연방 공군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76개의 작동 모델에는 2세대 엔진이 없을 것이다. 2세대 엔진이 언제 완성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수호이-57의 항전 시스템이 광고만큼 좋지 않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냉전 동안 소련의 붕괴는 러시아의 항공전자공학 혁신을 매우 오랫동안 정체시켰기 때문에 수호이-57을 위한 새로운 센서를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는 또 이 첨단 항공전자공학의 성공적인 개발은 러시아 방위산업의 주요 과제였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러시아 연방의 방위산업은 탈냉전 정보기술 혁명의 전체 결과를 흡수하려는 실패한 시도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호이-57을 제 위치에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개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군사작전 자금이 수호이-57 개발에 투입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문제는 러시아 방위산업 부문의 자금 조달 방식에서 비롯된다. 주요 대기업들은 수호이-57 전폭기와 같은 차세대 하이테크 전투 차량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러시아은행 부문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이 대기업들은 주요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어려움을 겪은 후 반복적으로 러시아은행에 빚을 졌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떻게 수호이-57이 미래에 운용될 수 있도록 가능케 했을까? 맞다. 수호이-57은 수출품으로 사용된다. 이번 판매로 러시아는 수호이-57을 완성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여전히 판매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러시아는 또한 수호이-57을 만들기 위해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을 초대했다. 첫 번째 목표는 러시아가 수호이-57의 공동 개발 및 생산 파트너로 인도를 연결했다. 랜드 연구소는 당연히 러시아 정부는 현세대 전투 차량 판매에 대한 강력한 경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첨단 무기 공동 개발 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있다. 수호이-57의 마케팅 및 공동 개발은 이러한 현상의 한 예다. 인도는 이전에 항공기 구매에 관심을 표명한 유일한 국가이며 2007년에 러시아와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8년 인도는 수호이-57 개발에서 철수했다. 지속적인 개발 지연, 특히 2세대 엔진 개발 실패와 기술 이전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탈퇴했다. 또 개발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인도의 한람카 5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이다. 인도를 1차 러시아는 다른 파트너를 찾게 되었고 인도네시아는 그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랜드 연구소는 러시아는 계속해서 다른 수호이-57 시장이나 공동 개발 파트너를 찾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 터키, 베트남, 알제리가 포함된다. 현재 이 제안은 성공하지 못했다.
2019년 12월 현재 알제리가 수호이 57제트기 12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다양한 보고가 있어 알제리는 첫 번째 수출 고객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2021년 12월 12일 러시아 언론 밀리터리 메신저는 인도네시아가 수호이 57 생산에 초청되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러시아 수호이 57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파트너가 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어도 인도네시아 KF-21 보라매는 러시아 수호이 57보다 개발 방향이 명확하다 라고 기사를 맺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제안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모습인데요. 인니 언론이 분석한 KF-21의 보라매에 대한 다른 내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의 A사 레이더가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투기의 눈이라 할 수 있는 A사 레이더는 한국에서 자체 개발했는데 북한 전투기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 전방의 미사일도 보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 표적이 작아도 더 길고 정확한 표적 탐지 범위를 가지며 적에게 탐지되기 어렵고 적의 재밍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러시아조차도 A사 레이더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A사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소수인데 한국, 미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이스라엘 뿐이라는 것입니다. 매체는 KF-21은 KF-16보다 높은 성능을 가진 중급 전투기로 4세대 전투기지만 5세대 스텔스기의 성능과 최신 A사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4.5세대로 불린다.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솔깃한 제안에도 꼼꼼히 검토해 한국을 붙들고 있는 인니인데요. 그럼에도 인니가 KF-21 개발 미납금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이유를 기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초청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전투기 프로젝트 비용을 혼자서 부담할 필요가 없도록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전에는 인도네시아와 터키의 두 후보가 있었다. 하지만 도중에 터키는 자체 전투기를 만들고 싶어서 떠났다. 이는 인도네시아만이 한국과 함께 KF-21 보라매 개발 프로젝트에 남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파트너십 여정 중에 한국은 종종 편차를 보였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이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에 독점 판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향후 KF-21 보라매 판매 수익금은 한국만 소유하게 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기술을 알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위의 상황 중 일부는 인도네시아가 합작 투자에 대한 지불을 자제하도록 강요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측에 재협상까지 요구했다. 이제 협상이 합의되었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하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추가 확인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2023년 6월에 다시 합작 투자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점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연구원의 신종우 선임연구원은 인도네시아가 이미 라파를 보유했지만 KF-21을 포기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구매한 라팔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므로 KF-21이 더 매력적인 선택지이고 인도네시아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군사 잡지인 디펜스 시큐리티 모니터는 폴란드의 한국 쇼핑 위시리스트에 KF-21 보라매 추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한국의 방산 첨단 기술은 인정받은 상황이고 한국의 줄 서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교적 차원에서 블록 1까지는 인니와 블록 2부터는 폴란드와 함께하면 좋을 듯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